안녕하세요. 명품 참 반짝이고 좋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온라인 구매 함정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AS 문제, 또 플랫폼 이용할 때 주의할 점까지. 맞아요. 관련 뉴스 기사나 소비자원 보고서, 또 브랜드 가이드까지 저희가 싹 훑어봤습니다. 핵심만 딱 뽑았으니까요. 특히 샤넬이나 에르메스 관심 있으시면 오늘 꼭 들어보세요. 그렇죠. 정보에 기반한 소비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요, 요즘 온라인으로 명품 사는 분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엄청 늘었죠. 근데 그만큼 사기 피해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아, 저 진짜 황당한 사례를 봤어요. 어떤 사례였는데요? 30대 여성분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에르메스 가방 사려다가 이게 금액이 현금 선입금 2,700만 원에 카드 결제 500만 원, 거의 3천만 원 넘는 돈을 그냥 날릴 뻔했대요. 헉, 3천만 원이요? 네, 판매자가 2년 넘게 배송을 미루다가 결국은 연락 두절. 와, 2년이나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6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까지 생겼고 그 한 판매자 관련해서 총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5억. 세상에. 정말 심각하네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근데 이게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식 판매 대행 블로그처럼 꾸며놓고 아이디에 알파벳 O랑 숫자 0을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살짝 다르게 하는 식으로요. 아, 진짜 자세히 안 보면 속기 쉽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익명 채팅방으로 유인한 다음에 뭐 개인정보 빼내고 결정적으로 거액의 현금 선입금을 유도하는 거죠. 현금 선입금은 정말 위험한데 네. 그리고 SD 컬렉션 쇼핑몰 사례도 있었는데 여기는 시중보다 엄청 싸게 판다고 광고해놓고 배송이랑 환불을 계속 미루는 수법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 주의보까지 내려졌었죠. 루이비통 가방 같은 고가 제품 거래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와, 15억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역시 한국소비자원 조언대로 너무 싼 가격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맞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죠. 그렇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1371 소비자상담센터나 카드사에 연락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기 피해서 어렵게 정품을 구했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AS 문제죠. 네, 맞아요. 이 애프터 서비스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어떤 여성분은 선물 받은 샤넬 가방 체인이 망가져서 수선 맡기를 했더니 구매자랑 요청자 이름이 다르다고 거절당했대요. 아, 선물 받은 건데도요? 네, 살 때는 선물에도 AS 문제 없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 정말 답답했겠네요. 이게 특히 샤넬 코리아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구매 증빙자료, 개런티 카드나 영수증 같은 거요. 네네. 이게 소위 말하는 월드 워런티 정책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외국에서 산 샤넬은 한국에서 AS 받기 어렵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10년 전에 산 가방 수선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소비자원 통계를 봐도요. 2016년부터 5년간 주요 명품 브랜드 관련 상담건 중에 품질 불량 다음으로 AS 불만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꽤 높은 수치죠. 아, 그렇군요. 불만 건수가 꽤 많네요. 네, 심지어 새 제품 실밥 문제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에도 사설수선 좀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도 지적됐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와, 선물 받은 건데 그렇게 거절당하면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머스트잇, 반란, 트렌비 같은 곳들 말이에요. 아, 네, 플랫폼들. 편리하긴 한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청약철회권 있잖아요. 쉽게 말해 반품이나 환불받을 권리요. 네. 이걸 제대로 보장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플랫폼들 중에 상당수가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혹은 수영복이나 액세서리 같은 특정 품목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그냥 막아버리거나 아예 안 된다고요? 네. 아니면 법에서 정한 반품 기한이 7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물건이 자기들한테 도착해야만 환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조건을 내거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와, 그건 좀 심한데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그럼 반품 비용은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해외 배송 상품의 경우에요. 실제 운송비랑 상관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한 62만 원인데 반품비로 30만 원을 내라고 한다거나 거의 절반이죠. 네, 상품 가격의 절반을요. 네. 심지어는 상품 가격보다 더 비싼 반품비를 책정한 그런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어요. 아니, 가격보다 비싼 반품비라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스크래치나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미한 문제를 이건 제품 화자가 아니니까 반품비는 소비자가 내라.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또 상품 정보가 외국어로만 막 적혀 있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소비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 플랫폼들의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을 물어봤더니 정품 보증 시스템 강화를 꼽았다는 거예요. 가격보다도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긴 싸게 사도 가품이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결국 신뢰 문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구한 내 소중한 명품 가방, 이 가치를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관리가 필수겠죠.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가격, 이른바 샤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샤넬 공식 가이드만 봐도 가방은 꼭 파우치에 넣고 스트랩이나 체인은 티슈 페이퍼 같은 걸로 감싸서 보관하라고 조언하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가방 형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에 에어캡이나 습자지 같은 걸 좀 채워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고 또 너무 많은 소지품을 막 우겨 넣어서 가방 모양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아, 맞아요. 가방 불룩해지면 보기 싫죠. 그렇죠. 그리고 습기나 온도 변화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의외로 방습제나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건 안 좋다고 해요. 가죽이 숨을 못 쉬어서요. 정말요?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모에 오염되면 가능한 한 빨리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고 평소에 가죽 전용 크림 같은 걸로 관리해주면 더 좋고요. 아하, 관리법도 은근히 까다롭네요. 역시 명품은 명품인가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하실 때 사기 위험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특히 너무 싼 가격은 일단 의심, 그리고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안전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AS 정책, 특히 선물하거나 나중에 되팔 생각이 있다면 구매 전에 AS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브랜드마다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머스트잇, 반란 같은 플랫폼 이용하실 때는 반품 규정하고 비용, 이것도 진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렵게 구한 만큼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온라인 구매에는 편리함이나 가격적인 이점도 분명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기 위험, 또 까다로운 AS, 플랫폼들의 어떤 불합리한 규정,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가품 문제까지 정말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런 여러 위험들을 다 감수할 만큼 온라인 구매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좀 번거롭고 구하기 어렵더라도 전통적인 매장 구매 방식이 여전히 더 현명한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진품 검증이나 공정한 소비자 정책 마련에 대해서요. 이 질문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던진 질문들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현명한 명품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